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5년 6월 27일은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진 날입니다.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역사적인 날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택 광주 동구청장님을 모시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초대 손님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광주 동구청장 임택 구청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청장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예. 서울까지 또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미소가 네, 예. 웃음도 좋으시고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항상 그 웃는 얼굴이라고 많이 주민들께서 그러니까요. 칭찬해 주시거든요. 네.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예. 선거운동할 때도 예, 예. 굉장히 좋은 뭐랄까 무기가 되실 것 같기도 예. 하고 호감을 많이 이렇게 받으실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막 억지로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아마 타고난 그래서 그러시구나. 늘 그렇게 미소 짓는 게 좋다고 주민들께서 네. 그분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선거 때도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되시죠. 예. 네.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예, 예. 약간 친숙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예, 예. 그 미소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예. 또 이마가 100만 불짜리 이마인 것 같은 예. 느낌도 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예,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우리 청장님 이마는 너무 좋다고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예. 100만 불짜리 100만 이마다고 불짜리 이마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일부러 더 머리 올리고 다닙니다. 네. 네. 저희 지방자치 TV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예.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방자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 TV에서 초대해 주셔서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본도 없으시고 이렇게 술술 이야기를 하시는 역시 대변인 맡으실 자격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은 무안군에서 전라남도 예, 예. 무안군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목포로 유학을 예, 가셨다가 또 이제 광주로 예, 대학을 대학교 때 갔습니다. 유학을 가시는 게 근데 무안군이 얼마 전에 예, 좀 예. 이제 좋지 않은 그렇습니다. 사고, 예. 큰 사고가 있었는데 심경이 좀 남다르셨을 예.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뭐 전 국민이 가슴 아프하셨는데요. 제 고향이고 그러니까요. 또 공항 건너편이 우리 마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가까운 것인데 그래서 정말 다시는 이런 아픔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네. 예, 그래서 또 고향이다 보니까 더욱이 이제 더 가슴이 또 안타깝고 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예. 혹시 주변 분이 이렇게 뭐 사고를 당하시거나 그러신 거 아니었고요? 있었죠.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희생되신 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직원분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아이고야. 또 예. 우리 구의 체육회 직원분도 돌아가셨고 특히 이제 가족 단위로 우리 또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광주 지역 전체 분위기가 슬픔에 잠겼던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굉장히 아마 광주나 전남에는 거의
이웃들이 또 한 달이 건너면 전부 아실 만한 분들이 그렇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더욱 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무안공항은 아직 재개를 하지 않고 폐쇄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현재는 폐쇄된 상태고요. 이제 재개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랑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청장님은 그 광주 동구청장만 2번 예, 예. 지금 7년째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예. 광주 동구가 혹시 금남로가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민주 성지라고 할 수 예, 있는 예. 금남로를 이제 포함하고 계시는 예, 예. 건가죠? 금남로, 충장로.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동구에. 광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마 이제 무등산일 건데요. 무등산이죠. 무등산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주주의 어떤 성지와 같은 그런 네. 이제 거리, 그 이제 네. 금남로로 많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금남로, 그리고 이제 서울의 명동과 같은 충장로, 예. 그리고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는 곳이 광주 동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 동구가 또 이제 좀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 그러니까 두 개의 대학병원이 한 개의 자치구 안에 있기가 쉽지 않은데 네, 네. 함께 있기도 한 네. 그 광주의 원도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광주의 어떤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네. 오롯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광주 동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전통의 핵심 그렇습니다. 기지네요. 예, 네. 예. 뭐 무등산, 금남로, 충장로 그러면 예, 뭐 예. 구도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도심. 뭐 보통 이제 구도심이라기도 네, 하고 예. 원도심이라고도 하는데 원도심이라고 예, 하군요. 예, 예. 원도심이라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지난해 11월인가요? 제가 예, 예.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예, 대변인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예, 예.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특별시 광역자치도 이렇게 돼 있고 네, 이제 특별시, 기초가 시, 군,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시 같으면 뭐 안양시, 네, 군 같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여군, 네. 구 같으면 광주 동구 네. 이런 네. 것처럼 시군구로 예, 예, 나눠져 예. 있는데 네. 이 시군구가 전국에 226개가 있습니다. 226개. 예, 예. 228개 아닙니까? 226개입니다. 야, 6개군요. 예, 예. 224개, 228개, 뭐 226개 그런데 226개가 예, 예, 뭐 이제 그동안에 뭐 통합도 되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도 단위, 광역시, 세종시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17개. 그래서 야. 이제 243개거든요. 네, 네. 지자체가. 네. 네, 시군구 226개가 이제 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가. 이게 이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입니다. 네. 이게 2000년도에 결성이 돼서 지금 5년째 이렇게 그때가 2000년도 결성될 때가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2000년대 결성.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이제 운영을 해 오면서 중앙 정부가 많이 이제 그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지방자치 아무래도. 현실에서. 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되고 네, 네. 또 이제 재정도 지방자치가 아무래도 중앙에 우선돼 있다 보니까 네.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목소리를 내고 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1995년도에 이제 민선지자체가 시작돼가지고 됐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만에 이제 결성을 한 거죠. 네. 결성을 해서 25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 제도, 각종 법률 뭐 개폐라든지 네. 규정이라든지 또 이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은 거죠. 거기에 대변인을 맡고 예, 계시는 예. 거군요. 이제 대표가 있고요. 상임 대표는 지금 우리 대구에서 대구 남구청장께서 조재구 구청장께서 맡고 계시고 청장님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겠죠. 아. 이제 각 시도별 대표가 있습니다. 시도별 대표. 예, 뭐 서울시 대표도 있고 네. 뭐 부산시 대표, 전남 대표, 경남 대표 이렇게 있으면 이 대표들이 이제 매 격월로 네. 2달에 한 번씩 협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건의도 하고 네. 때로는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청장님은 광주시 협회 대표죠. 대표도 맡고 예, 계시는 예, 거고. 예. 네.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고 예, 예. 이 지방자치 이 민간 예, 예. 단체로서 협의회가 4개가 네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다고 어떤 게 그러니까 있죠? 이제 광역 시도지사의 모임이 하나가 있고 시도지사. 예, 예. 저희처럼 이제 기초 단체장 모임이 있고 네. 광역의회 모임이 있고 아. 이제 시군구 의회 모임이 있고 아. 이게 크게 이제 4개 큰 이제 협의회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행정지방자치단체가 2개. 2개. 의회가 2개. 광역기초. 예, 예. 의회도 광역기초. 예, 이렇게 맞습니다. 4개가 있는. 예, 예. 총장님, 95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예, 예. 해서 올해 6월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30년을 맞습니다. 예, 예. 제가 보니까 총장님 이력을 보면 예. 98년 그러니까 2기 지방 예, 2기. 동시선거 예, 예.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셔가지고 예, 예. 당선이 되시고 3기 때도 예, 예. 연거푸 당선이 되시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계시면 예. 한 28년? 그렇습니다. 예. 28년을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 계신 예, 거잖아요. 예. 소회가 어떠십니까? 지금 30년 됐는데. 예, 예, 조금 설명을 하면 네. 이제 그 지방자치가 그 부활을 하고 네. 91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를 했었습니다. 91년에요. 예. 그때는 이제 단체장 선거는 안 했습니다. 아, 의회만 의회만 했군요. 선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민선 단체장 선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0주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의회하고 단체장이 이제 다 동시에 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한 게 30년이라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는 91년에 시작을 해서 네. 제가 98년에 이제 동구의 의원을 시작할 때는 네. 3회째가 됐고요. 네, 네. 처음으로 이제 98년에 제가 동구의 의원으로 기초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2차례 8년간 지방에 기초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8년간.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 의원, 광역의원으로 4년간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광주 동구청장으로서 네. 재임을 해서 이제 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현장에서 한 28년 있었고요. 예. 단체장이나 의원으로서는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네. 지방자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지역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자치정신이라고 할까요?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큰 토대를 이루는데 네. 지방자치가 큰 저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탄핵 전국, 뭐 네, 계엄령 맞습니다. 이후에 나라가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들을 그래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저는 네.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가적으로나 정부가 흔들렸지만 그래도 자치단체별로 중심을 잡고 주민들과 함께 또 살림해오고 네.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오고 네. 또 국가가 어려울 때는 함께 또 힘을 모으고 네, 네. 이게 바로 저는 또 지방자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딱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거를 최근에 이제 뭐 이쪽 행정 지방자치 예, 예. 관련한 유명한 이제 교수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 탄핵 정국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그렇습니다. 않고 예, 대한민국이 예.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그 지방자치 30년의 힘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 30년 점수로 평가하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는 한 80점 주고 싶습니다. 80점. 예, 예. 이유가 뭡니까? 80점. 우선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중단됐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이 됐는데 부활된 그 자체로 저는 5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지금 30년이니까 매년 1년에 1점 정도 보고 30점 정도 하면 80점 이제. 근데 왜 제가 이제 20점 정도는 놔두냐면 네.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전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권한을 놓고 볼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행정에 있어서의 권한과 그다음에 지방 재정권,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권, 네. 뭐 인사라든지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이 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맞습니다. 기초는 또 광역지자체에 의존하게 되고 네. 조직이나 인사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많이 이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걱정들이 됐겠죠. 네. 지방자치를 하려면 잘 할 수 있을까? 네. 맡겨도 될까? 맡겨도 될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네. 30년의 역사를 하면서 이제 그 정도는 해낼 수 있는 저는 힘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갈 길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20점은 부족하다. 네. 근데 이제 30년의 역사 동안 30점 정도를 쌓았다면 앞으로는 속도를 좀 내서 네. 90점. 20년 걸리지 않고 예. 한 5년 안에 5년 안에 좀 더 발전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대변인님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원래 이제 이 특별한 코너가 하나가 이제 사진, 예. 인생 우리 청장님 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눈 시간이 있거든요. 예. 한 3컷 정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은 뭔가 좀 보겠습니다. 예. 가족, 청장님이 빠지셨네. 예. 촬영을 이제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디입니까? 저게 아마 이제 구례 구례? 사찰에 예. 이제 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네. 우리 아들하고 딸이 8살 차이인데 아마 그때 8살 차이. 예. 예. 그때 아마 잠깐 여름에 아마 휴가 때 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걸 이제 올렸던 것은 왜 저걸 픽하셨어요? 예, 제가 98년도 36이었거든요. 98년에 예, 36이니까 정계 진출하실 때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어떤 조금 다져져 있고 나서 네. 그 활동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런 게 완성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시작할 때는 지방원들이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정식 보수가 나온 거는 이제 꽤 뒤에. 무보수였죠. 예. 근데 일부 이제 활동비가 지급되긴 했는데 예. 지금처럼 유급화돼서 뭐 월급이 나온다든지 그게 노무현 정부 때였나요?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죠. 유급화는. 네. 유급화를.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선을 했으니까 재선 마무리할 때까지는 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가족들의 도움, 특히 예. 이제 제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생계가? 사실, 그래서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고 네. 또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아이들은 어렸지만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이제 고마움.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려웠지만 또 저 시절이 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네. 같이 또 음식도 먹고 네. 뭐 그 시절이 또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모님이 청장님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깊으셨나 보네요. 많이 이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에 저 사진을 픽을 하셨군요. 요즘은 어떻게 여전히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제 아이들도 성장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도 때로는 의견 충돌해서 싸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들이 지금 34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결혼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세대하고는.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3번 의견 충돌하고 나서는 결혼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뭐 새로 뭐 정치적인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논쟁은 절대 피해야 될 건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 의회에서 발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의원 할 때입니다. 그러면 저 광역 의원 하실 때군요. 제가 광역 의원을 2014년부터 18년 6월까지 했거든요. 2014에서 2018. 아마 15, 16년 정도 되니까 아마 9년 정도 1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사진을 이제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지금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으로서 활동을 제가 3번 그러니까 한 12년을 했는데 그렇죠. 엄청 많이 하신 거죠. 의원의 역할은 이제 집행부 특히 단체장의 어떤
대한 견제, 감시 네, 이런 역할을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체장도 해보니까 네. 이제 의원할 때하고 또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의원의 입장에서 단체장을 견제했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단체장의 입장에서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의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초심.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작을 제가 의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저 장면이 이제 그 시장한테 광주광역시장한테 시정 질문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네. 그때 굉장히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렇죠. 뭐 국회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저를 가끔씩 되돌아봐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 예. 지방의 행정부 이 양쪽의 경험을 하셨는데 예. 뭐가 가장 다릅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체장은 네. 이제 그 권한에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집행의 권한이 있고 네. 책임도 있는 거고. 책임도 있는 거고 이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책임의 권한보다는 심의하고 비판하고 네. 대안을 제시하는 권한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큰 것은 부담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책임감의 크기. 네. 이런 점에서는 단체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책임감의 이제 부담의 크기가 네. 다르고 네. 한편으로는 또 보람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구정이나 이런 방향 속에서 네. 직접 생각했던 것을 실현할 실행에 수 옮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민들이 좋아하셨을 때 네. 느끼는 보람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원들은 그 점에 있어서 조금은 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양쪽을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예. 딱 한 개씩만 예. 너 꼭 이거는 해야 돼. 의원 쪽에서 행정부에 바라는 거. 예. 행정부에서 의원한테 이거는 해주셔야죠. 예. 이거를 바라는 하나씩만 얘기하시면.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 의원들한테 바라는 것은 네.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대안 제시. 했으면 좋겠고 그거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대안 제시. 집행부에는 너무 연구 검토만 하지 말아라. 자꾸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연구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결과가 안 하는 거였어. 예. 네. 근데 이제 집행부 장이 지시하면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의원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가 잘 안 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단체장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건데 하나니까. 예. 양쪽 다 주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걸 봐야 되는데 아하. 그 점을 서로 달리 보는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예. 양쪽을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포인트인 것 같고 아까 36에 예. 아직 정제적 기반을 못 갖춘 상황에서 예. 뛰어들었다. 그래서 아까 뭐 가족과 이 예. 사모님의 애정도 그때 이제 뭐 뒷받침에 대한 애정도 예. 표현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왜 정계 진출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 때 네. 학생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군사 독재 네.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아마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전남대가 특히 학생 운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했던 곳이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정치적 정계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네. 늘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진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네. 지방자치에 한번 좀 나서봐라 기초의 선대 주변에서 네. 요청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네.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의회에 나가서 일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여기가 튼튼해야지. 그래서 또 그러면 정치적인 뜻도 뜻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명감?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뭐 중앙 정부의 국회에 진출하시기보다는 예, 진짜 예. 밑바닥부터 좀 진정성 있게 다져보시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 그런 보네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쉽지 않았는데, 쉽지 않아요. 안 했는데, 초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6에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소개해 주셨던 것들, 그때는 이제 무소속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정당 지금은 정당 공천제가 공채 예. 공천을 통해서 기초의원들도 공천하잖아요. 그때는 공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정당의 이름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네요. 이제 정당에서 추천은 네. 비공식적으로 했지만. 네. 네. 많이 하셨는데 시의원 시절, 예. 초기 시절 잊지 못할 에피소드 뭐 아, 하나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아까 저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저 사진, 장면. 이제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할 시정연설하는. 때
이제 시장께 시장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논쟁을 했어요. 그때 시장이 누구셨습니까? 윤장현 시장이셨는데요. 논쟁을 했는데 이제 시장도 좀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파고들고 일방적으로 이제 시장 입장에서 좀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무슨 저기 우리 이 간부들을 검사 치조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간 저는 그 말에 조금 또 욱했죠, 솔직히. 욱하니까 의장한테 중지하고 시장 사과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설전을 벌였거든요. 결국 이제 중지하고 시장께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그때 그 순간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내가 꼭 거기까지 했어야 되나. 조금 한 번 더 참고 토론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욱하는 심정에 그냥 질러버린 느낌? 질러버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굉장히 이제 태도를 좀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했죠. 부드럽게 하니까 동료 의원들이 임태곤 많이 틀려졌다고 달라졌다고 약간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한 번씩 보십니까? 윤장현. 뭐 최근에 한 2년 한 번 이제 잠깐 뵌 적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뭐 어디서 춤을 추고 계시나요?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동구하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충장축제가 있습니다. 충장로, 금남로 일대 이제 거리 축제죠. 우리 축제가 지금 올해 22년째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 축제협회에서 우리 광주 동구가 기초 단위에서는 축제 도시로 지정을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충장축제는 이제 추억을 소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시작할 때는 7080 세대의 추억.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7080 하면 트로트, 7080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정서, 이제 이런 걸로 출발을 해서 금남로나 충장로 일대에서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께 즐길 거리, 추억의 테마거리도 조성을 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게 이제 충장축제인데 이 충장축제의 역사가 22년이 되면서 7080의 정서에서 8090, 2000년대 MZ 세대들까지 이제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충장축제는 광주가 갖고 있는 빛을 소재로 하고 또 대동의 정신, 광주가 갖고 있는 이제 정신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장축제에서 무슨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앞에서 아마 시켰던 것 같은데 저도 무슨 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딱 보니까 삐끼삐끼 뭐 아마 그런 그 응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아마 그런 것도 시켰고 충장축제가 되면 늘 이제 청바지를 입습니다. 그렇군요. 70년, 80년도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감성에서 위에 교복을 입고 할까 이런 장면입니다. 청장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사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 아까 80점 주셨는데 명과 암. 명은 뭐 일단 명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는 그 행정의 어떤 민주화 이게 가장 큰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민주화. 그 전에는 행정을 하는 사람은 관료들이고 대상은 주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자치시대다. 그게 이제 저 어떤 그 행정민주주의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나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결산을 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또 군 단위든 구 단위든 시 단위든 계획을 세우는데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민주주의는 굉장히 이제 변화가 됐다. 행정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측면도 주민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발전을 했다. 또 주민들에 대한 복지의 측면도 자치단체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선 이제 재정을 한정된 재원을 쓰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라고 하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행정민주주의와 주민들의 복지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밝은 부분이고. 자, 그러면 암에 있어서는 이제 제도적 측면이 아직도 30년의 역사 중에 완전한 지방자치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 지방 재정, 그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권의 문제가 네. 현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흔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비판을 할 때 네. 이할자치란 말을 씁니다. 이할 18 중에 20%? 20%. 네. 가장 큰 이유가 네. 재정의 문제인데 현재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우리나라 전체에서 쓰는 재정을 보면 네. 국세로 걷는 게 약 76%에서 7%고 거의 80%. 예예. 이제 지방세로 거치는 게 23, 4%입니다. 그래서 ER이라고 예예. 하군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의 그 재정과 관련된 이제 한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보면 네. 우리가 보통 자립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 지방자립 그 재정자립도를 재정 이야기를 자립도. 하는데 네. 예. 예를 들어서 시, 군구, 광역까지를 다 합치면 약 43%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광역을 빼면 20, 예. 시만 하면 한 26%, 26%. 군만 하면 12%, 아, 자치구만 하면 22%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을 걷어서 살림을 하는 수준이 그 지표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의존재원. 정부나 광역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 이제 우리가 또 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데 네. 어디에다 써라고 아. 정해주지 않고 주는 네. 교부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척도 이걸 이제 지방 재정의 자주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주도. 네.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이 한 63% 정도 되는데 아, 그것도 네. 이제 광역을 포함한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광역을 빼게 되면 시 단위는 55% 정도, 네. 군 단위가 57%, 예. 자치구가 37%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가장 열악한 게 자치구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이나 시는 예, 예.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군 네. 단위는 받습니다. 네. 시 단위도 받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보전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재정 측면에서는 자립하기 어려운 예. 지방자치의 현 주소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작년에는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을 늘리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핵심은 네. 재정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재정의 자립도 자주도는 오늘 오늘 예, 예. 조금 새로운 개념에 아마 제가 이제 그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쉽게 예, 중요한 이야기 같고요. 예, 예. 오늘도 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여야 아까 20% 20점 부족한 예, 그 예. 부분이 100점을 채울 수 채워진. 있다는, 예. 예. 어차피 그러면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100년의 지방의 화두도 이 부분에 맞춰져야 예, 예. 될 것 같고 과제도 예, 예. 구체적으로 딱 하나만 꼭 이거는 서둘러 해야 되겠다 앞으로. 결국 이제 재정 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분권. 예. 그 이제 재정 분권이 어려운 게 우리나라 경제에 거기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집중화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예, 예. 수도권 중심으로 70% 이상이 집중화돼 있다 보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지역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하려면 재정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 어떤 분권은 네. 결국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과 함께 경제적 어떤 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어떤 경제 토대 네. 이런 것들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 분권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많이들 지적을 합니다만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네. 물론 이제 지금 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것도 꾸준히 늘려야 되겠지만 세금에 있어서 지방에서 발굴하는 걷어들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국세 중에서 일부를 네. 전환한다든지 네, 네. 또는 새로운 지방세 어떤 세원의 발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네,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재정 분권의 측면에서 앞으로는 더 노력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18일인가요? 대구에서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예, 때 예. 지방 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했어요. 예, 예. 요즘에 지방 분권 개헌이 이슈입니다. 예, 예. 또
진영에 따라서 예. 좀 이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지방 분권 요즘 물론 이제 탄핵 정국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 지금 지방 분권 개헌을 이렇게 결의하시고 예. 이런 의미라고 할까요? 예. 내용이라고 할까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지방 분권을 저희가 이제 헌법에 네. 이제 지방자치 명시하자. 그게 지방 분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헌법에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과 단체와 예. 지방의회와 관련된 것은 있는데 네. 지방 분권 국가다. 우리 대한민국은 네. 이런 것을 뭐 헌법에 명시하자.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제 어떤 효과가 법률이라든지 네.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네. 점에 있어서 네. 분권이라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정의 문제도 있고 조직이라든지 인사 다 네. 이제 치안 뭐 이런 다 들어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갈 수 있는 정도의 분권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헌법에 그걸 명시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때 아까 말한 이제 그 세원 문제라든지 재원의 문제, 치안의 문제도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 경찰이 도입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광역 단위로 하고 있고 그것도 일부 한정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초지자체 차원까지도 하려면 권한이 그렇게 확대돼야만이 주민 복리의 측면에서 있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분들 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이런 그 주장을 이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마치 내놓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침 이거 언론에서 보면 이 지방분권 개헌 내놓는데 약간 이제 그 대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권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약간 진영 간에 좀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시점에 관한 그 논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탄핵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이 주요한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희가 개헌의 이슈가 반드시 새로운 정부가 뭐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30년이 된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개헌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과 관련된 헌법의 명시 이게 되는 것이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의 국민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복리, 그다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난 30년의 역사가 보여줬기 때문에 헌법에 자치권의 확대를 더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광주 동구 자랑도 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동구가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220 기초 단체 중에서 1등이 났어요. 1등. 비결이 뭐고 소개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가 작년에 두 번째였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살짝 설명해 주시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제 뭐 인구 소멸, 뭐 시군 단위라 이렇게 오니까 고향에 또는 마음의 고향에 기부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500만 원까지 한도. 500만 원. 개인이 법인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2천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개인이. 이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인데 이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10만 원 내신 분은 전액 공제해서 연말정산해서 내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득이 되는 게 뭐냐면 내신 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그럼 10만 원 내시면 10만 원 받고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습니다. 무조건 이기죠. 10만 원 이상은 16.5%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이제 아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 우리 이제 동구가 1위를 했던 비결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를 어디에 쓰겠다.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걸 이제 지정기부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광주 동구에서 처음에 두 가지 지정기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이 우리 동구에 있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ET 야구단이라고 이스트 타이거즈. 광주 동구에 이제 혜택 옛날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계속 심어줬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쓸 테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는 네. 광주에 가면 충장로에 광주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광주국장. 예, 네, 예. 충장. 이 광주국장이 예,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만든 극장으로 9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영화관은 다 복합 컴플렉스입니다. 네. 단관국장 유일하게 남아있는 관이 하나 유일합니까? 예. 근데 이 극장을 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 프로그램을 잘 해보는 그리고 또 보존하게 해야겠다 어려움에 겪어 있는데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작년 24년도에는 전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 유기견 입양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요는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도심에 입양센터를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아.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약 전국에서 23,500명이 기부금을 내주셨어요. 23,500명이요? 예. 그 중에 60%가 수도권이었습니다. 아. 서울, 인천, 경기. 근데 이분들이 광주, 동구가 고향 아니잖아요. 네. 원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그렇죠. 뭐 시골, 무안, 영암, 네, 네, 목포 네. 이런 데가 강하는데 광주가 고향이라는 사람은 있지만 광주, 동구가 고향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아, 그 취지에 동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생각한 겁니다. 네. 광주, 동구, 고향. 그래서 그것뿐은 우리는 불리하니 취지에 동의하는 가치에 투자하게끔 하자. 이게 가치에 지금- 투자. 예, 이게 좋은 먹겠다고 말씀이신 생각해요. 것 같아.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연구를 해봤어요. 네, 네. 일본이 이제 네. 고향세를 일찍 도입을 했는데 네.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가 답례품에 있더라고요. 근데 답례품도 광주 동구는 불리해요. 왜? 특산물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홍천하면 한우, 맞습니다. 예. 치즈 나오는데 음식 임실 하면 네. 치즈 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무안하면 양파. 네. 광주 동구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한번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약한데 근데 작년에 우리 동구에서 제일 많이 나갔던 답례품이 삼겹살입니다. 아, 크게 하잖아요. 예. 남광주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 동구에 거기 예. 한 업체에서 작년 삼겹살로 2억 5천만 원 나갔습니다. 저희가 24억 거뒀거든요. 네. 전국 자치구 평균이 1억 7천이고요. 시군 평균이 4억 정도 되는데 24억이니까 엄청 거뒀잖아요. 초창기인데. 그래서 답례품에 대한 서비스, 때로는 양도 조금 더 드리고. 네. 그러니까 업체가 있어요. 답례품은 우리 동구 관내 상공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약 지금은 150개 품목, 55개 업체에서 150개 품목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 삼겹살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면 와서 드시는 거예요? 업체에서 이제 보내주죠. 보내주는 거죠? 요청하는데 서비스도 잘하시고 업체가 이제 담당을 해요. 그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홍보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이제 홍보 마케팅을 했는데 그 홍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작년부터 제도를 좀 개선했어요. 저희가 굉장히 행안부에 많이 요청해서 개선했는데 민간 플랫폼을 활용을 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원래는 행안부에 이음이라고 하는 막만 있더라고요. 이용했어요. 이음이라고. 한 개 예. 막만 이용했는데 예. 작년부터는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우리 동구에 맞는 특색 있는 홍보와 마케팅을 해준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저는 성공적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니, 너무 비결을 다 노출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경쟁에 그래도 치열해지는 아직은 거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비법이 또 예, 있으시군요. 또 경쟁하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하기는 모든 제도는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열심히 뛰셔가지고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1등 나신 것 같고 이 동구의 현안이 굉장히 현안이라고 할까요? 추진하시고 계시는 게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문 도시 정책, 또 체류형 문화 관광도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굉장히 많은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동구는 이제 우리 동구의 브랜드로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문도시. 예,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 자살률도 높고 또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웃 간에도 단절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복,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행복을 키워가는 행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물질적 성장과 마음의 행복의 균형, 정신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책 읽는 광주 동구. 책 읽는 광주 동구. 그래서 저희는 매년 한 5년 동안 4,000권의 책을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록, 우리가 살아온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3개 마을에 대한 기록, 동구의 인물들에 대한 2권의 책을 냈고요. 네.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기록을 하는 그 인생 기록 자서전도 쓸 수 있는 거, 네.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그다음에 우리 동구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통기타를 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함양, 네. 그다음에 청소년 중학교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더 키워주는 그래서 네. 뭐 해외 인문학 기행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문도시로 감으로써 네. 다양한 꿈을 키워주고 공동체의 자부심 그리고 인문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도시 이게 인문도시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동구가 인구가 5개 자치구 중에 제일 적습니다. 적은데 10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체류형 문화 관광도시 무등산도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충장도 금남도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머물고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체류형 야간 관광 도시, 문화 관광 도시로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구는 자영업 80% 자영업 중심인데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이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AI 헬스케어 사업. 그래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 네. 예, 그래서 제조업은 없지만 공장은 없지만 새로운 4차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건강도시. 그래서 만성질환,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와 같은 그래서 주민들의 예방, 질환에 대한 예방 사업, 예측 사업 네.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거를 이뤄내시려고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청장님, 아까 엄청난 이력의 기초 민선 자치 역사와 관련한 이력이 이제 몸소 28년간 같이 이제 함께 해오셨는데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또 목표가 있으실까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 젊으시니까. 예. 네. 다음 인생의 목표. 네. 이제 제가 28년간 이렇게 지방자치 현장에서 네. 활동해왔기 때문에 정말 그 지방자치인으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 현장이나 또는 정치의 현장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주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예. 네. 국민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예. 네. 겨울이 깊어질수록 뿌리는 더 단단해지고 또 원 땅을 뚫고 피어난 꽃은 더욱 강인하다고 합니다. 30살 청년의 나이에 접어든 민선 지방자치 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앞으로 더 단단하게 뿌리 낼 수 있도록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임택 대한민국 구청장 협의회 대변인이시자 동구청장님이신 임택 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장으로서도 동구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방자치도 30년의 역사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도 열악한 원도심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광주의 중심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